안녕하세요. 저는 세움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 오세혁입니다. 오늘 제가 어떤 얘기를 좀 드리면 어머님들께 좀 좋을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시기별로 이제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에 관한 얘기들은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그럼 이 시기에 어떻게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 전에 저에 관한 이제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저 옆에 대치 깊은 생각에서 한 7년 정도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부터 세움학원에서 이제 수학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어, 일단은 이제 깊은 생각에서는 1레벨부터 6레벨까지 거의 모든 이제 레벨 학생들을 다 만나서 이제 강의를 해봤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공통적으로 예비 고1 이 시기에 제가 느꼈던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느꼈던 것들을 좀 소개를 하면서 오늘 얘기를 좀 풀어서 나갈까 합니다. 일단은 예비고 이 시기에 학생들이 다시 수상화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선행을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수상화에 관한 개념 수업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처음 듣는 듯한 느낌으로 수업을 듣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와중에도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 아는 건데 라고 하면서 좀 지루하게 듣는 친구들도 있죠. 근데 막상 이제 그런 학생들이나 아닌 학생들이나 이렇게 개념을 설명을 할 때 먼저 이제 물어보면요, 제대로 이제 대답하는 친구가 거의 없어요. 네. 뭐 오늘은 그래서 그 개념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를 좀 어머님들께서 좀 느껴실 수 있게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세 가지 이제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개념 공부 방법과,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어쨌든 내신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학습 방법이 반복 학습일 거예요. 근데 이 아직은 중3이잖아요. 중학교 아직 마인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반복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설득을 해도 사실 그런 반복 훈련에 대한 어떤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많이 안 하죠. 그러다가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보면 두 번의 시험을 거치고 나면 약간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이건 내 실력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시험 보고 나서 성적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건 무언가 잘못됐다 해서 이제 공부 방법을 그때 다시 바꾸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효과적인 반복 학습이 될까라고 하는 것들도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에는 제 수업 소개를 간단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념 공부라고 하는 게 결국은 개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가 좀 잡힐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개념이라고 하는 뜻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여쭤봐도 될까 모르겠어요. 혹시 개념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제가 여쭤보면요, 일단 좀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어떤 단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되게 추상적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개념에 관해서 좀 알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사진 하나를 좀 준비했습니다. 지금 저 사진은 나무젓가락 사진이죠. 보통 이제 이 나무젓가락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음식을 뭐 집어 먹거나, 아니면 이제 뜨거운 이제 면을 삶을 때 쇠젓가락으로 하면 또 뜨겁잖아요. 나무젓가락을 또 사용을 하면 안 뜨거우니까 그걸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틈새 같은 걸 닦을 때도 저 뾰족한 부분에다가 휴지를 갖다 대고 틈새를 닦을 수도 있고요. 여러 방법이 있죠.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어머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나무젓가락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또 머릿속에 음식 먹을 때 쓰는 거, 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나무젓가락의 개념은요. 음식을 먹을 때, 그다음에 뭐 뜨거운 거를 삶을 때 좀 안 뜨겁게 하는 거, 틈새를 뭐 닦을 때 이용할 수도 있죠.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나무젓가락의 개념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나무로 만들었죠. 안 뜨겁겠죠. 그 다음에 이게 얇고 길잖아요. 어떤 틈새에 들어가기가 용이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개가 한 쌍이죠. 그러면 어떤 물건을 집기가 용이할 거예요. 그래서 나무젓가락의 개념은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나무젓가락의 개념은요, 나무로 만든 얇고 긴 두 개가 한 쌍인 막대. 어머님들께서 그 개념에 관해서는 당연히 알고 계실 텐데, 그 개념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의 이유가 그 개념이에요. 그 행동들을 할 수 있는 본질적인 이유가 개념이에요. 학생들이 수학을 공부할 때도 똑같이 느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습니다. 2차 방정식 수업을 해요. 판별식에 관한 것들을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판별식이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데 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친구들이 어떤 거를 얘기를 한 거냐면 판별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얘기한 거예요.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행동도 개념의 일부분이 되겠지만 본질적인 개념은 아니죠. 그러면 판별식은 학생들은 실근의 개수를 판단할 때밖에는 못 쓰는 거예요. 이해는 좀 되시나요, 어머니? 그러면 이제 본질적인 개념을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이제 공부 방법이죠. 개념 공부 방법은 사실 방법이라기보다는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오면서 선행을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또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단 어떤 마인드가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라고 있는 마인드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업을 하면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집중도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실제로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에 관해서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죠. 개념 공부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모든 개념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익히자,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수업을 들어야지만 개념 공부가 될 거예요. 일단은 제 수업 시간에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되게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마인드인데, 두 번째는 그 마인드를 갖고 수업을 해서 한 번에 수업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은 본인이 이제 어떤 개념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몰랐었던 개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 정리가 끝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수상화 같은 경우에는 방학 동안에 한 번으로는 안 되죠. 두세 번 정도는 더 해야 돼요, 방학 동안에. 그러면 첫 번째 할 때 어떤 개념들이 나한테 부족하고 몰랐었던 개념인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할 때 그런 개념들을 중심적으로 어떻게 연습할지 로드맵을 일단 작성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나서 그걸 중점적으로 연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이제 부족했었던 부분들에 관해서 더 공부를 하고, 이런 겨울방학을 마치고 나면 조금 더 자신 있게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 개념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결국 학생들이 모르는 개념은 뭔지 모른다, 학생들이 나는 개념을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따라서 초심으로 돌아와서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배운다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그걸 다 배우고 나서는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채우려고 두 번째부터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 자, 요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주제가 반복 학습 훈련에 관한 얘기인데,
요거는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간단한 퀴즈를 준비했어요. 가장 효과적인 반복학습은 무엇일까요? 같은 문제를 10번 정도 본다. 배운 주에 복습으로 한번 보고 그 다음 주에 한번 또 보면서 유사문항을 풀고 한 달 뒤에 또 한번 본다. 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 제가 좀 이렇게 손을 들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 계신가요? 예. 두 번째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 계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네. 사실 그 두 가지가 어떤 용도랑 시기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요. 둘 다 중요한 개념 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내신 대비 전에 해야 되는 공부 방법입니다. 이 학교 내신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부교재 또는 이제 프린트를 학교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은 거기에서 이제 변형된 문제를 내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그 내신 대비를 할 때는 부교재랑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를 한두 번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5번 이상은 봐야 돼요. 3번, 4번도 안 돼요. 5번은 봐야지만 확실하게 좀 알아요. 근데 이제 10번까지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학생들이 머릿속으로 어떤 과정들을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몸으로 기억하는 정도죠. 10번 정도면. 근데 그 정도까지 사실을 공부하면 보통 이제 학교에서 변형돼서 출제되는 내용들이 뭐 숫자 변형을 하거나 아니면 조건을 살짝 바꿔서 실제 어떤 과정들이 크게 변하지 않는 그런 문제로 많이 출제를 하고요. 물론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는 10번 정도를 풀었을 때는 그런 문제들을 풀 때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남들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아마 시험에 이제 시간 단축도 좀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10번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5번 정도는 반드시 반복을 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어쨌든 내신 대비 전입니다. 지금 이제 이 시기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학습 방법은 두 번째죠. 복습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수업 시간에 배웠던 개념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게 필요하니까. 근데 일주일 뒤에 텀을 두고 다시 한번 보겠다라는 거는 분명히 텀을 두고 보면 기억이 나지 않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차근차근히 본인이 다시 그 논리적인 구조를 따라가서 공부를 하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유사 문제를 풀면 아무래도 응용력까지 좀 더 길러질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내가 정말로 다시 알고 있는지를 반드시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아마 이제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반복 학습 방법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를 하고 클리닉 때 이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제 강의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칠 건데요. 일단은 이제 첫 번째 5회 단기 특강이 있어요. 이거는 11월 7일부터 이제 진행되는 거고 수상 5회가 있고요. 수하 5회 이렇게 따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요. 월수금 그냥 화목토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브로셔를 좀 확인해 보시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실 수 있을 거고 근데 이거는 이제 목적이 있어요. 5회 단기 특강에 관한 목적은 뭐냐면 학생들이 이제 수상화에 관한 공부를 다시 제대로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전에 그 5회 동안에 빠르게 한번 다시 개념을 확인하고 본인이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로드맵을 그리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5회가 끝나고 나서 월수금 월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이 하루가 벼요. 금요일 날에는 총정리 클리닉이라고 해서 그날 이제 불러서 학생들에 관한 로드맵을 각각 다 이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시면 되고 수상화 이제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조기 개강반은 11월 21일부터 시작해서 1월 전까지 하는데 그때는 이제 수상화 개념 수업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18회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5회 특강에서
5회 단계 특강에서 공부했었던 그 내용들에 관한 연습을 중점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수상화에 관한 비중은 수상이 조금 더 많을 거예요. 한 60%, 40% 정도 될 거예요. 어쨌든 1학기에 관한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아실 거고, 보통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시험에 관한 결과가 물론 바뀌는 경우도 뭐 없지는 않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유지가 되죠. 첫 번째 시험의 결과가 거의 대부분 유지가 되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시험에서 선행이 조금 약하더라도 시험을 잘 봤을 때 그때 자신감을 갖고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점수가 또 떨어지는 게 또 무섭잖아요. 학생들이 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시험에 관한 어떤 성패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상해에 관한 좀 내용은 좀 무겁게 갈 생각이에요. 물론 기본 개념이지만 그 기본 개념에서 이제 파생되는 좀 어려운 심화 개념까지 다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수원 특강이 있는데 요거는 대상이 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초심자, 뭐 한 번도 안 봤거나 아니면 한 번 정도 봐도 뭐 두 번을 봐도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원 특강이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겨울방학 때 1월부터 이제 3월 전까지인데, 그때는 이제 아직 정확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시간표는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세움학원에 이제 학습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학습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기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결정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또 안내를 드릴게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에 관해서 네, 어머님들께서 그래도 잘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학생들이 지금 이제 날씨가 좀 서늘해졌잖아요. 감기에 걸리는 친구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지금까지 강사 오세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